네, 2023학년도 5월에 시행되었던 4월 학력평가 영어 29번, 30번 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번 어법 문항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이번 학력평가 29번 어법 문제는 평소보다 크게 어렵지 않은 형태로 분사의 능동, 수동 형태를 묻는 선지가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럼 본문부터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29번 어법 문제를 풀 때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의미를 통해서 이 어법이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선지가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서 글의 소재가 무엇인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보시면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교사에게 있어서 a critical task, 즉 중대한 과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심리학에서는 대절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절의 주어는 결과에 대한 지식이 결과에 대해서 아는 것이 is necessary for improving a skill, 즉 어떤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필수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집단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집단을 보시면 Advanced musicians are able to self-critique their performances. 즉, 숙련된 음악가들은 자신의 연주를, 여기 performances 하면 연주가 되겠죠? 자신의 연주를 스스로 비평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집단이 되겠죠? But developing music students, 즉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은 rely on teachers, 교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교사들이란 to supply evaluative feedback, 즉 어떤 평가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교사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번 선지가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복수 주어가 왔기 때문에 복수 동사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그렇다면 가장 건설적인 the most constructive feedback, 가장 건설적인 피드백이란 바로 어떤 피드백이냐 하면 하고 지금 이 대시 앞에 나오는 초록색 부분을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명사를 선행사로 해서 위치가 이끄는 관계절이 이렇게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피드백이냐면 which expresses the discrepancies between a student's performance of a piece of music and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A와 B 사이에 불일치하는 지점을 나타내주는 그런 피드백이 좋은 피드백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A는요. 한 음악에 대한, 한 작품에 대한 한 학생의 연주, 그것과 an optimal version, 즉 최적의 버전이니까 뭐 더 훌륭한 연주가가 연주한 버전이라든지 교사가 연주한 버전이라든지 하는 그것을 비교했을 때 어떤 지점이 불일치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번 역시 지금 관계절이 이끄는 이 위치절 뒤에가 불완전하고 그 앞에 선행사인 대명사가 위치하기 때문에 아, 맞는 선지구나, 어법적으로 무리가 없구나 하는 것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에 넘어가면요. 전문적인 교사들은 give more detailed feedback than general appraisals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평가보다는 더 여기 more than 이렇게 되어 있죠. 더욱더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음악 교육자들은 일반적으로 대절을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절의 내용을 보시면 more specific teacher feedback, 더욱 구체적인 교사의 피드백이 facilitates, 촉진한다는 것이죠. 학생들의 어떤 연주 실력의 향상을 촉진한다는 것을요. 네, 지금 3번 선지에 보면 이제 여기 whether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whether이 맞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이 뒤에 따라 나오는 절이 완전한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연구자들은 have also explored, 탐구를 또한 해보았는데 과연 the feedback of effective teachers, 즉 효과적인 교사의 피드백이 종종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는가 또는 종종 더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탐구해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와 is expressed라고 해서 이 동사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즉 that is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죠. constituting praise or criticism. 과연 이것이 칭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혹은 비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은 one might intuitively think that 직관적으로, 여기 intuitively 하면 직관적이란 뜻이죠. 직관적으로 대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긍정적인 코멘트가 주어 있는데요. 긍정적인 코멘트가 학생들에게 더 동기부여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처럼 motivated가 되면 지금 긍정적인 코멘트가 동기부여를 받는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motivated가 오려면 이 주어 부분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학생이라든지 사람이 와야 적절하겠죠. 그런데 현재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motivating라고 해서 능동태 형태가 와야 동기부여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그러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are more associated with effective teaching, 좀 효과적인 교육과 더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직관적으로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과는 달리 이제 흐름이 바뀌는 거죠. 그 연구에서는 paints a slightly different picture, 약간 다른 그림을 그린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약간 다른 얘기를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는 반대되는 결과를 예측하면서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비록, although positive feedback is likely more helpful with younger learners and in one-on-one instruction, 비록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 예를 들면 칭찬해주는 것 같은 것이 아마 어린 학습자들이나 아니면 1대1 교육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마찬가지로 더 숙련된 상급 학습 레벨의 학생들한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은 seem to accept and benefit, 자, 좀 더 받아들이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냐 하면 from greater levels of criticism in lessons, 어떤 레슨을 받을 때 좀 더 높은 수준의 비평에서부터 이익을 취하고 좀 더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5번의 문법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자면 likely에는 두 가지 형태의 품사가 존재하는데요. 형용사일 때는 뭐뭐일 것 같은, 뭐뭐 할 것 같은 이란 뜻이고 우리 본문에서는 여기서 아마라는 뜻의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부사로 해석하면 문법적으로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법 문제는 정답은 4번이었고 이 분사가 과연 능동으로 쓰여야 맞느냐 아니면 수동으로 쓰여야 맞느냐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29번 문항에 대한 해설이고 다음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번 어휘 문항에서는 호르몬과 관련된 과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지문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우선 영어 문제는 과학이나 사회나 전공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독해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출제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찬찬히 읽으면서 흐름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보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에 보면은 How do hormones trigger reactions in the body? 라고 해서 호르몬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부터는 호르몬이 몸에 작용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이제 읽어보면은 When a hormone is released from a gland, 여기 글랜드는 주석에 나와 있는데 어떤 분비샘 또는 분비선이라는 뜻입니다. 호르몬이 분비선에서 방출이 될 때 그 호르몬은 it travels in the bloodstream, 혈류 안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온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in search of its target, 여기 in search of 하면 뭐뭐를 찾아서라는 뜻인데요. 그 호르몬이 이동하는 어떤 표적을 찾아서 인체 내를 이제 이동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과연 적절한가를 그 다음 문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몸의 기관이나 티슈스 하면 조직이겠죠? 기관이나 조직이나
인체에 있는 다른 분비선들은 have receptor sites that hormones must bind to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that부터 bind to까지 묶어보면 그런 기관들은 호르몬이 반드시 결합해야지만 되는 수용체 부위를 지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아무데나 결합하면 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호르몬이 결합해야 되는 어떤 부위가 따로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적을 찾아서라는 말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내용이 이 뒤에 나오는데요. In order to deliver their message, 어떤 그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and cause an effect,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요. 하지만 because every hormone has its own unique shape, 모든 호르몬이 그 자체만의 고유한 형태를 지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they are designed to act only on the parts of the body. 그냥 아무데나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특정한 인체 부분에만 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고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that부터 shape까지 묶어보면 that have a receptor site with the corresponding shape. 같은 흐름이죠. 그것에 상응하는, 만약에 동그라미 모양이면 이렇게 딱딱 맞는 1대1 대응이 되는 일치하는 모양을 지니고 있는 수용체 부위를 지니고 있는 인체 부분에만 가서 작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This mode of action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러한 작용 방식은 can be likened to a lock and key mechanism, 즉 자물쇠와 그 열쇠 관계, 그런 메커니즘의 비유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be likened to 하면은 무엇에 비유되다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연 설명이 없더라도 사실 열쇠는 그것이 맞는 자물쇠 모양과만 이렇게 딱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기 뒤에 설명을 읽어보시면 if the key doesn't fit the lock, 즉 자물쇠에 이제 열쇠가 맞지가 않으면 당연히 then nothing will happen. 아무 일도 문이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호르몬과 호르몬 수용체, 호르몬 수용체 사이에 이렇게 1대1로 코레스펀딩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제 when a hormone binds to its receptor, 마침내 어떤 호르몬이 만약에 그것의 수용체에 결합을 하고 나면 할 때 it sets off a chain of other signaling pathways까지 끊어볼게요. 그럼 이제 그것은 다른 여기가 chain of 하면은 일련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적어볼게요. 그것은 일련의 다른 신호 전달 체계를 일으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은요, to create a change in the body, 즉 몸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once the desired effect has taken place, 여기 우리 once 주어 동사 하면 해석할 때 일단 주어가 동사하고 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기 once 밑에 일단이라고 써볼게요. 자, 일단 어떤 바라던 효과가 발생하고 나면 그리고 and there's too much hormone circulating in the blood. 그리고 만약에 존재한다면요. 너무 많은 어떤 혈액 내에서 순환하는 호르몬이 너무 많이 이제 남아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그 호르몬이 필요가 없겠죠. This signal is fed back to the glands. 이제 이 신호가 추가적인 호르몬 분비를 어쩌고 저쩌고 하기 위해서 분비선으로 다시 보내진다라고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필요한 만큼보다 만약에 넘치게 되면 넘치는 부분들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겠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4번 선지에 보면은 The signal is fed back to the glands to boost further hormone release. 추가적인 호르몬 방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분비선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이 말과는 정반대의 의미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추가적인 호르몬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돼야 되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가 않고요. 부스트 촉진하다의 반대말인 suppress, 즉 억제하다라는 의미가 이 4번 자리에 와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this is called a feedback loop. 어떤 연결고리, 피드백 고리라고 불리우는 현상이고요. 이 피드백 고리라는 것은 어떤 학술적인 용어겠죠? And when functioning correctly, 그리고 올바르게 기능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allows the endocrine system, 내분비계로 하여금 allow A to B니까요. 내분비계로 하여금 to ensure, 네, 어떤 보장하다, 확실히 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conditions in your body, 네, 여러분 몸 상태가 remain in balance, 균형을 유지하도록 보장한다, 확실히 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흐름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0번 역시 과학적인 내용이었지만 호르몬이 수용체와 반드시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하고 났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내용들이, 불필요한 호르몬이 남아있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원래 이것이 나왔던 gland, 즉 분비선으로 다시 되돌아가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feedback loop라는 과정, 즉 이 피드백 고리라는 과정이 인체 내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과정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단어 한번 복습해 보시고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